제가 앞선 오프닝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범위를 좀 좁혀볼까 합니다. 건설사들의 분양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시 이런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해서 역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반기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법 행위 조금 더 범위를 좁혀봐서 건설사들의 이런 아파트 분양에서 과연 어떤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공공연히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글쎄 아마 김영롱 앵커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거는 건설사의 그 분양 광고 중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그 무상 셔틀버스 운행 공약입니다. 예. 이제 건설사가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 건설사가 이제 버스 4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또 가까운 학교 마트, KTX역 같이 이렇게 몇몇 개의 그런 지점을 정해놓고 상시적으로 이제 운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셔틀버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학교 버스라든지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또 알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요, 운송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과 유상 운송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말고 개인이나 법인이 버스를 구입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 정류장을 돌면 그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학교의 통학버스, 통근버스, 정부가 소유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버스 운행 같은 다른 그런 종류의 운행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거는 조건이 좀 까다롭죠.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 건설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봉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그냥 동네 돌면서 한 250원씩 받으면서 영업행위를 한달지, 아니면 여러분들 좀 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셔틀버스 운행해주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더군다나 김 앵커님이 그냥 버스를 구입해서 그냥 돈을 받고, 그건 일종의 영업행위잖아요. 운송 사업자들이 뻔히 딱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다 그렇게 음성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건 다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기로 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아파트를 많이 사달라라는 그 일환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겠다, 운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그렇다면 자가용 운행을 좀 하는가 싶어서 좀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자가용 운행이 아니라 전세버스로 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버스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가용 운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전세버스도 역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건설사가 주민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셔틀버스를 상시 운행하는 행위, 이럴 때는 자가용이든 전세든 다 불법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상운송 조항을 위반한다는 건데요. 일단 건설사가 자신들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버스비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사실상 돈이 그냥 땅을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양받는 계약자들에게 그 분양가를 전가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전에 이미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 해석은 단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분양 단계에서 이렇게 셔틀을 운영하겠다 광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분양가에다가 정가돼 가지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상 운송 조항에도 걸릴 소지가 큽니다. 일단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를 더 덧붙여 보자면요, 노선을 정해서 다닐 수 있는 전세버스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한정 면허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산업단지 입주기업하고 학교, 정부기관의 통학,
통근 버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한정 면허를 내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노선을 정해서 다니는 거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건설사가 이제 직접 관리 주체에 뭐 사업 주체가 돼서 아파트 입주민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셔틀버스 운행한다길래 처음에는 이게 뭐 대수인가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건 역없이 뭐 불법 행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취재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겠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들은 저도 알겠는데 건설사들이 몰랐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공약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건설사들이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쪽에서 법무팀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그러겠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일단 건설사 입장인데요. 네. 한번 건설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 용역 분편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음성 변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감에서 벌써 뭔가 이 사람들도 찝찝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명쾌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검토도 좀 오래 하고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어쨌거나 결론은 공약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한기훈 기자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경기도 평택시거든요. 예. 그래서 평택시에다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받을 때 그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예. 분양 승인을 받을 때 같이 첨부해서 사업 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또 셔틀버스 운행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예. 거기 사업 계획서에 이제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입수를 했는데 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러죠. 내용을 이제 보면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을 위해 노선을 정해 운영할 때 그때는 뭐 전세버스 업체가 아닌 사업 주체가 노선을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죠. 예. 건설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당 판례는 이제 전세버스 회사가 노선을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예.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거쳐서 노선을 정하면 운행이 좀 가능한 것으로 뭐 그런 내용 판례가 담긴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참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건설사도 전세버스 회사랑 입주민이 계약을 맺고 입주민이 직접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노선을 네. 정하면 뭐 이번 경우도 괜찮지 않겠냐 그 판례를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번 사례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해당 판례에서 명시된 관리 주체 그 신분은 일반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교직원입니다. 아하. 학교에 근무하는 이제 교직원들이고요. 노선 운행 역시 이제 통근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전세버스 역시 이제 지자체의 한정 면허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운행이 통근을 목적으로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뭐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판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판례를 참고했다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시냐 물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노선을 정해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통근이나 통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아파트 셔틀버스는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 일단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노선 역시 어떤 판례를 활용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가 약간 가끔씩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대상도 교직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묘하게 활용을 한다면 정말 계속해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좀 얽히고 설킨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일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셔틀버스가 유행인지 아주 여기저기서 그냥 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보니까 그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와는 다르게 규모가 좀 약간 작은 네.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조합에 가입을 해서 땅을 사고 아파트 건설을 해서 들어가는 게 조합 아파트인데 이런 조합 아파트 역시 지금 뭐 셔틀버스를 내세워서 어쨌든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셔틀버스거든요. 그걸 내세워서 지금 조합원들 한참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인터넷상에다 이렇게 치면. 그렇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많이 뜨고 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마 광고 관계자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 노선버스도 있지만 셔틀버스 45인짜리 두 대가 저희가 조합 측에서 아예 들어오는 조건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버스를 자기네 조합비로 사고 그래서 입주민만을 위해서 그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네. 정확하게 정해서 뭐 통근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가능한데 조합원이 그렇게 하려면 일단 조합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정확한 우리 조합원들이 있고 네. 조합원 모집이 끝난 뒤에 그 조합원들 중에서 뭐 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입주민들이 또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동의 과정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지금처럼 아직 조합원은 한참 모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스를 사겠다, 우리가 노선을 만들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겠다,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조합 측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뭐라고들 하는지 좀 말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네. 광고하시는 분하고는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 분양하면은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사업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 나중에 뭐 입주하고 사업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직 조건들이 다 성립도 안 됐는데 이렇게 뻥튀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고 어떻게 제재 못 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규제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법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분양 광고를 한다. 그러면 뭐 이건 문제가 뭐 바로 명확하니까 그쵸. 바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광고 내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구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예.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쪽에다 문의를 해봤는데, 네. 그쪽 관계자분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 사항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뭐 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이제 소비자 오인성이 얼마나 큰 건지 또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깜빡 속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기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